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담법선의 서치입니다. 오늘은 파이썬 멀티프로세싱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어싱크 리절트 오브젝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디서 봤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멀티프로세싱을 할 때 apply async 하고 map async를 기억을 하시나요? 네, 이 두 가지 메서드에서 결과값으로 반환하는 객체가 바로 async result입니다. 이 async result 객체는 이제 어쨌든 작업을 시켜놓고 그 작업에 대한 어떤 감시자, 예, 그런 감시자 역할을 하는 그런 객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만드는 거는 이제 우리가 늘상 하는 것처럼 풀 클래스 가져오고 풀 클래스를 초기화해서 만들어 두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서 쓰면 이 풀 클래스의 apply async result를 사용해서 어떤 이제 함수를 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 비동기로 실행할 함수의 이름을 하나 이렇게 건네주고, 당연히 이거는 객체를 반환하니까 일단 res라는 변수에 담아두도록 합니다. 이제 필요한 거는 f라는 함수가 필요한 상태죠. 자, f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자,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싱크는 어쨌든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임의로 이 f 함수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실행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한 최소 2초 정도 실행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타임 모듈에 있는 슬립 함수를 사용해서 2초 정도를 쉬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타임 모드를 가져옵니다. 네, 이렇게 가져왔죠.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당연히 이제 결과값을 apply async result 객체를 가져오겠죠. 자, 이렇게 apply result 객체를 가져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 잘못했네요. async result가 아니라 apply result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async result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어쨌든 apply 그 result 객체가 떨어지면 우리가 이제 그 명령을 실행해 놓고 계속해서 뭔가를 할 거잖아요. 예, 작업을 뭔가 계속 할 거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체크를 하겠다. 네. 결과값을 가지고 오는 방법은 이전 강의에서 살펴봤다는 것처럼 get 메서드를 쓰면 결과값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 이제 실행을 하면 화면상에 결과값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결과값이 지금 없죠. none이라고 나오죠. 왜? f 함수에서 리턴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f 펑션이 그 f 펑션이라는 글자만 반환하도록 하고 이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을 하면 지금처럼 2초 정도 기다린 다음에 f 펑션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res, 그러니까 apply result 객체에,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인자를 아무것도 주지 않고 실행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근데 이렇게 실행을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f 함수가, 결과값을 반환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f 함수가 실행이 2초 걸릴 수도 있고 5초 걸릴 수도 있잖아요. 혹은 뭐 1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한 모든 상황에 대비 그 모든 상황을 그냥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리턴 값을 줄 때까지. 예. 거의 뭐 그럼 리턴 값을 안 주고 있으면 다른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만 쉬도록, 그러니까 일정 시간만 기다리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걸 타임아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시간 동안에 답변을 주지 않으면 나는 무시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2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숫자를 주게 되면 그 f 함수의 그 실행 결과가 2초 정도 지난 다음에 없으면 타임아웃 에러를 발생시키고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네,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타임아웃 에러라고 하는 예외가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get 메서드를 통해서 어떻게
그 비동기적인 결과값을 가지고 오는지를 살펴봤죠. 네.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웨이트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웨이트 메서드를 제가 잠깐 사용을 했었는데, 이 웨이트 메서드도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는 결과값을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결과값을 가지고 오는 역할은 안 하는데, 결과값이 만들어질 때까지 대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get은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인자를 제공하지 않으면 결과값이 만들어질 때까지 대기하고 그 값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웨이트 메서드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결과값이 만들어질 때까지만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실행을 해보면 2초 정도 기다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프린트 문을 사용해서 바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제 인자 제공을 안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지금처럼 2초 정도 기다린 다음에 바로 F 펑션이라는 글자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웨이트 메서드도 기본적으로는 타임아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시간 정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라. 뭐 2초 정도 기다릴 때까지 프로그램 실행이 멈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은 이제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타임아웃을 주게 되면 그 시간 동안에, 너무 좀 기네요. 1초 정도 주고, 이 프로그램 실행을 하면 웨이트 메서드가 어느 정도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결과값이 이제 만들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웨이트 메서드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get 메서드하고는 약간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기다린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메서드가 사실 제일 많이 사용되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apply 리절트 같은 경우는 결과값이 만들어졌는지 아닌지 그건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apply result 객체에 보면 크게 ready 메서드가 있고 successful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서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실상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호출이 잘 됐다라고 가정을 할 때는 ready 메서드와 successful 메서드가 동일한 일을 합니다. 동일한 일을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뉘어져 있냐? ready 메서드 같은 경우는 결과값을 반환할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부을값을 돌려줍니다. 이 메서드의 실행 결과는 부을값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값을 반환할 준비가 됐냐 안 됐냐를 가지고 그냥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2초 정도 기다리도록 했기 때문에 결과값이 false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지만 결과값이 이제 만들어졌다. 뭐 가령 쉬지 않고 했다고 하면 당연히 결과값이 이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그 형태로 우리가 웨이트 메서드를 통해서 한번 해보죠. 네. 자, 이렇게 하면은 true 값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준비가 된 거야. 결과값에 반환받을 준비가. 네. 그게 ready 메서드가 하는 역할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그러니까 두 번째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살펴볼 그 메서드는 바로 successful인데 이 successful 메서드의 경우는 ready랑은 조금 달라요. 얘도 성공하면 true를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풀한테 야 너 지금 작업해! 라고 했는데 작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아주 준비가 안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value error라고 하는 예외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나오죠. not ready라고. 그러니까 결과값에 반환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부을 값으로 주는 게 아니라 value error라고 하는 예외를 발생시켜서 그냥 그런 식으로 반환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게 ready 메서드와 successful 메서드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그 비동기 결과값을 어떻게 얻어오고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강의를 마지막으로 멀티 프로세싱 강의는 진짜 마지막이에요. 와, 다 했는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뭐 다루지 않은 메소드도 있고 더 다뤘으면 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늘 그렇듯이 유구무원이라고 네, 잘 알지 못하거나 뭔가 여러분 깊게 설명하기 시작을 하면 금방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